자, 두 번째 챕터 생애주기별 안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온라인 클래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유튜브 통해서 한 번 더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영아기 생활안전 사고가 있죠.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영아기는 제대로 걸어 다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시기 때는 그 양육자가 실수를 했을 때 많은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같은 거를 양육자가 그 아이가 삼키는데 양육자가 그걸 못 보거나 아니면 뭔가 트름을 못 시켜가지고 토하거나 또는 떨어뜨리거나 아이를 달래다가 뭐 떨어뜨리거나 유모차에서 그 뭐 아이가 버둥버둥 되는데 그 양육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또 유모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는 물에 빠지거나 또는 뭐 그 문 있으면 열리고 닫히는데 이런 데다가 아기가 손이 작으니까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끼이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좀 양육자가 계속 봐야 돼요. 혼자 두면 안 되고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든지 입에 넣는 시기예요. 무엇이든지 입으로 그 맛을 보고 그리고 뭔가 이거를 손으로 촉각으로 이거를 형태를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손이 작죠. 그리고 아직 그 손가락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영아의 입보다 큰 것으로 두고요. 장난감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혹시라도 막 생각지도 못한 걸 입에 넣기도 하거든요. 동전 이런 거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응급처치법으로 하임리히법이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 그림 보시면 명치를 압박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기로 넘어갈게요. 유아기 때는 이때는 영아기랑 달리 자기가 뛰면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스스로 막 호기심이 많을 때라서 저도 어릴 때 젓가락을 콘센트 있죠.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의외의 그런 사고를 내는 시기고요. 특히 밖에서 다른 시기보다 밖에서 사고가 나는 확률이 큽니다. 자기 몸을 잘 주체를 못해요. 이 시기 때는. 그래서 화상이나 배임 이런 사고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이거 겔탭으로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녹화가 되네요. 자, 화상을 입었을 때는요, 화상은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손 안에 있는 단백질, 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이때 변성이 돼요. 화기가 그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찬물을 계속 대고 있어야 되고요. 괜찮아지더라도 좀 손을 만졌을 때 뭐 손가락 부분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계속 만졌을 때 좀 뜨거운 감이 없으면 되지만 한 5분 정도는 계속 찬물에 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상은 배인 상처고요. 피가 나겠죠. 요때는 소독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지혈하기 전에. 그래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거나 소독약이 없을 때 뭐 밖이다 산이다 이럴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소독을 해서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손가락이 잘렸다 뭐 발가락이 잘렸다 이럴 때는 그 잘린 부분이 다른 이물질이 닿지 않게 뭐 얼음에 넣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시면 요즘에는 하도 그 의술이 좋아서 잘 붙여준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아동기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아동기 때는 또 뭘 중시해야 되냐면 아동기도 뭐 넘어져서 다치고 이러기는 하는데요. 요 시기 때는 특히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요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하는 곳은 경찰서나 아니면 긴급 전화 1366으로 전화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양육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자녀를요.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식을 그 농경사회 때문에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새로운 인격체. 그래서
굉장히 우연적으로 우리가 만난 거고, 그리고 내 자녀가 하는 결정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자세로 양육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 양육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면, 뭐 아프거나 산후 우울증이 걸리거나 그럴 때는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양육자들은. 그런 양육자들은 내가 널 위해서 뭘 희생했는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아이가 희생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양육자들이 좀 태도를 잘 가졌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서 뭐 이게 내 새끼니 내 거니 막 내 뭐 분신이니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거리감을, 이 아동기 때부터는 또 자아가 제대로 확립되는 시기니까, 점점 더 확립되는 시기니까 그 존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격체로 나와 다른 남이라는 거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뭐 특히 첫째들한테 이런 얘기 하죠. 뭐 형인데 뭐 네가 이런 거 잘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할 때 현실적으로 기대 수준을 갖도록 우리 주변에 양육자들이 잘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뭐 그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도움을 요청할 때가 뭐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웃들이 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강릉으로 이사 왔는데 이웃들을 모른다면 이럴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112지만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양육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새로운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1366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조금은 예전보다 강화됐지만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는 신고 의무자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동학대인 것 같다 그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신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면 제가 처벌받기 때문에 네,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기랑 성인기를 가르쳐야 하는데 일단 시험 범위에서는 이 부분 제외됐습니다. 신난다, 그쵸? 자, 그리고 노년기 신변 안전사고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노년기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좀 극심해서 노년기 때 돈이 없는 그런 빈곤 노년층에 대해서 지원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도 연대가 잘 안 되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기술 파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